이따가 지정 토론 끝나고 또 다시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원 성덕대학 총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그 대중 앞에서 그다지 발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운영한 사례를 짧은 시간에 요약하려니까 제가 그냥 메모해 왔는 것도 보지 않고 많이 누락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캠퍼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그 사이버 캠퍼스 구축하는 게 약간의 대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닉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은 브랜드 러닝과 플립 러닝을 도입한 부분을 제가 또 학과별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초기 화면인데 저희들이 사이버 캠퍼스입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이제 개교한 이후에 조금 빨리 원격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 대학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다가 보니까 이 원격 교육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모델들은 조금 미국의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짜집기로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바로 저희들이 그 사이버 교육원을 제가 개설했고, 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교육공학 한 것도 아니고 음대를 나온 사람인데 제가 무지막지하게 우리 교수님들에게 이 사이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먹여서 밑에 전산실에 내려오면 선생님들 피할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의 대학이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사이버 콘텐츠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최초로 흔히 이제 언론사에서는 우리가 최초라고 했기 때문에 최초라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대학과 영천 공고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사이버 콘텐츠를 직접 강의를 해서 뭐 MBC 방송에다 넣고 교육부에다 그때 소개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이버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수 직원을 수없는 연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자체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좀 실례지만은 최초의 콘텐츠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발해 드렸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99년도에 사이버 교육원을 개설하고 그다음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왜 1차 브랜드 러닝을 하면 LMS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LMS로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짜집기가 돼서 몇 차례 저희들이 그 LMS를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라는 브랜드 러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KCEA도 저희들이 공동 참여해갖고 초창기 참여해서 제일 먼저 우리 컨텐츠를 뭐 부족하지만은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LMS를 새로 도입하다가 보니까 시간제 운영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14년부터는 저희들이 컨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플립 러닝을 재학생 상대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17년에서 18년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국어 자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개 학과에 따라서는 그 VR이라든지 드론도 저희들이 비학기 과정을 조금 하다가 내년도에 학과에 따라서는 바로 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조직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나 하면은, 보통 어느 학교에서나 그 교환을 다 설계하지만은 이 컨텐츠상에서 보면은 매체 공학에 의한 교수 설계 부분과 그 다음에 교환의 디자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부 교수나 직원 선생님들이 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방송국의 뭐 분들하고
가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모시고 와서 교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 자체 잘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텐츠가 작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의 서버로서도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목이 많아지니까 우리 현재의 서버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24시간 관리하는 부분이 애로사항, 그리고 이제 그 가부화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안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KT와 MOU 체결에 가서 ID 센터에 저희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이제 네트워크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그 여러 가지 촬영을 한 후에 제작실에서 전부 편집을 하고 영상까지 조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탑재한 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열악하게 멀티미디어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제작했고, 그다음 조금 나아가지고 전자칠판을 사용했지만은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뭐 심지어 한국에서는 뭐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방송국, 그리고 심지어 약간 네트워크가 있는 NI1 미국에, 그리고 CBS 스튜디오도 저희들이 조금 보고 우리 나름으로 지금 현재는 자타 공인하는 좀 잘 돼 있는 스튜디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컨텐츠 촬영 기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이니스 프로그램 툴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괜찮나 하면은 간단하게 플랫폼에서 미디어를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BOD 촬영을 하는 부분에는 그 교수자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시간과 경비가 좀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뭐 문서상에는 지금 최초 시발증했지만 LMS 어떤 개발의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 개발이라는 언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자체 컨텐츠 순수하게 우리 교수님과 우리 학교 내에서 했는 게 197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학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그 수강자까지 하는 시간제까지 했을 경우에 16만 5천 명이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수강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전자칠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도구형 판성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12월에 캐디스에서 이거 오픈 강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참여해서 한 5천 개의 컨텐츠 중에서 사회과학분에서 우리 교수님이 컨텐츠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이 일반 대학이 됐고 전문 대학은 저희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1부터 10위권에서 5위, 8위가 되는 대학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료 공개 강좌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K무크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그거는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전부 뭐 코스라니 전부 다 유다시티 전부 다 여기에서 그 대규모의 무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몰 무크로 가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어떤 무크를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조그만 학교에서 급도 없이 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성덕의 S와 스몰 S를 우리 마음대로 지어서 스몰 S 무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그 자격증 과정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허가를 맡아서 인가를 받아서 1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요거는 15, 16, 17, 3년을 했는 교사하면 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지 않았지만은 한 1,600명 정도의 학생이 수강하고, 저희들은 이게 약간 수익형 목표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의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이거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는 자격증 발급비를 조금 저렴하게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받는 사람은 수강을 했다고 모두 다가 자격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가 자격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만의 공개 강좌인데 저희들이 재학생을 상대로 다양한 어떤 특강 강좌를 하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서 졸업생들에게 평생 AS라는 어떤 타이틀로 여기서 묵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 진수태리 그리도 있는 그분이 그 인연이 돼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구은행 행장님께서 그 자기 창립에 한 번 더 강의해달라고 해서 한 번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KCEA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전문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2001년에 창립했는데 초창기에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59개 대학이나 참여했지만은 제가 많은 학교들이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으로 아까 경비를 냈기 때문에 그 조금 스타 강사 이보윤, 김대균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제 같은 경우에는 교양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제에 활용해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본 콘텐츠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한 30개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에서 그 이러닝 학점 교류를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 시골인데도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 강좌를 저희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의 좀 핵심 콘텐츠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주위의 분들이 그 외국에 지금 베트남에도 있지만 이거는 미국의 IT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 코리안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인데 여기도 그 교포 사회에 있는 제일 올해로 20년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그 우리나라 그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의 전체 모임이 커사니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같이 연동해서 우리 나름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CE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몇 년 동안은 그 동서울대학교에 좀 주춤했지만은 다시 그 VR부터 이제 올해 다시 제작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과 같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일애드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평생진흥원에서 모든 콘텐츠를 그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빨리 말씀드리려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 조그만 대학에서 이런 결과물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플립 러닝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디드 러닝을 하면서 이게 껍질뿐인 동영상만 촬영해가지고 주는 거는 저희들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24시간 이내에 학생에 대해서 Q&A를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체크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컨텐츠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중에 하는 얘기들 교수님들이 우리 플립드 러닝을 한번 토론식으로 요즘 창의적인 뭐 대세니까 들어가 보자 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대화를 한 후에 15, 16, 17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한 지금 20개 학과에서 참여하고 있고 2018년도에 지금 1학기에 10개 가의 과목이 들어올 예정이고 2학기에 또 한 10개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다 된다면 한 40개 정도 과목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 컨텐츠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근데 설계 제작 이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3번의 컨텐츠 실행이 움직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플립 러닝을 할 경우에 여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에게 아이패드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패드에 있는 툴로 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밴드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리고 우리 학교의 사이버 캠퍼스에도 올려서 모바일로 수강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플립 러닝에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참여한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을 하고 나면 학과별로 모두 모여서 저희들은 그 서로 공유합니다. 어떻게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 저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공유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들이 플리러닝에서 교수님들이 연수했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패드 실무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약하다 싶으면 외부의 강사님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아이패드 실무 교육과 내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만큼 교수님들이 그 플립러닝 할 때 동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아주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유아교육과의 플립러닝 할 경우에는 NCS 기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전부. 근데 여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15주차 중에서 그 1주차에서 바로 플립러닝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2주차, 3주차에서 교수님들이 그 스타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15주차에 모두 다 플립러닝 다 갔을 경우에는 그 준비하시는 교수님도 굉장히 그 많은 그 스트레스가 생기고 듣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 토론식 수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15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역효과가 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 교수님이 재량에 따라서 짧게는 3회, 조금 길게는 한 5 내지 7회까지 하시고 10회를 지나가면은 학생들이 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5회로 조금 많으면 7 아니면 약간 적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경우 여기 조금 지나가 버렸는데 시간과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사전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길면은 학생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짧게 어떤 교수님은 3분 동영상을 올리시고 어떤 분은 5분, 7분을 올리시고 10분이 넘어가면 학생들이 홍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도 5 내지 7분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참여하는 분들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체의 그 교육으로서 조금 이렇게 좀 진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침 이제 콜롬비아 대학과 저희들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타 교수님이 오셔가서 경연제로 오셔서 뭐 세미나나 특강을 하시다가 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플립러닝을 시연을 아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토론을 해서 마지막에 어디 갔지? 여기가 뭐냐면은 폐품을 모아서 저런 작품들을 만들라는 것도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님이 직접 자기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여기가 경비가 장난 아니게 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학생들이 플립러닝을 수업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응급 구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심전도 이런 수업 부분에서 굉장히 그 교수님 발표에서 약간 가슴 아픈 부분이 어떤 게 있나 하면은 그 학생들이 기초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생들하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엎드려 있고 수업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이 플립러닝을 도입했을 경우에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그 교수님들이 눈물겹게 이 동영상이 있지만 지금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결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수님의 희생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플립러닝과 더불어서 그 이제 조난 훈련 같은 게 드론이나 VR을 적용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해상 구조를 위해서 한국이나 외국에 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저 응급 시에 그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의 소방서에도 참여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VR로 먼저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남의 VR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VR을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심폐소생이나 이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다낭에 있는 IT 한배대학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학생들에게 시연을 보여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에게 교육을 전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베트남 학생들입니다. 노란 옷 입은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드론 체결 맺어서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플립러닝을
지금 도입해서 있고 심지어는 미션을 줘가지고 이거 여기를 제세 동기를 찾아서 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플립러닝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드론 교육 개설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복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영천이 전국에서 가장 그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 생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토양으로서 그 와인 만들기가 어려운데 영천에서 크로스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들의 이 학과와 더불어서 이게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따서 그 크로스 사업이 성공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같은 경우에는 비학위 과정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외국의 그 양조 기술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보여주고 실무를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1기, 2기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14, 15, 16에 그 코리아 어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농민이면서도 학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찾아가는 농가형 와이너리를 해서 지금 영천에서 여기가 관광 어떤 하나의 테마가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든지 지금 1등, 2등 거의 우리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 와이너리가 국비, 도비, 시비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학교 내에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상 받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조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인맥을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는 있는데 여기도 그 프랑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3대 제네리온은 제가 여기도 갖고 요 부분에 이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양조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고 해서 저기 지금 그 복주머니형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기는 했는데 여기 가지고 들어오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약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렸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파도바 같은 경우에 베네치아 옆에 있는데 또 여기도 인맥이 있어서 이분이 거기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양조장을 가지고 있고 후작이면서 그 이탈리아 전체의 그 미식가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에서 우리 학교에 작은 도움을 좀 줘.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미넨대학교에서 토양이라든지 때로아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여기서 저희들이 배웠고, 그다음에 나파밸리에 있는 이 양조의 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저희 시골의 조그만 학교에 대해서 아낌없이 MOU 체결을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야마시 대학 같은 경우에 일본 최초로 그 와인을 도입했는 곳인데 저희들과도 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천이 이런 아까 크로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그 농민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을 할 때에 일본의 그 와인 메이커가 와서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거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변형되어 있게 보이지만은 실습 위주의 어떤 플립 러닝은 현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건 진로 체험에서 없어졌네. 어디 갔지? 예. 요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파밸리에 있는 CIA 같은 클래스에서 교수님을 저희들이 연수 지원합니다. 전부 연수 이게 와인 발로 바른 겁니다. 이런 부분을 동영상을 찍어와서 학생들에게 플립 러닝이라는 어떤 그 형태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습을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오는 케이스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중고등학교에도 그 와인 만들기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청기 같은 경우는 3D로 그냥 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활성막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마사회와 연동해서 이런 브랜드 러닝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저기 학생들이 매년 교수 학생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데에 마사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교육받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하라든지 나하, 패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해서 교수님이 자격증을 따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약간의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 교내에서 아마 전국 최초로 그 실내 승마장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 아까 사과밭인데 원래는 그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사과밭 7,000평을 제가 일부 사가두고 전부 다 외선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 같은 경우에 뭐 다 지나가고요. 지금 현재에 올해에 저희들이 마사이 협력의 안정시설 3가지를 저희들이 상관왕이 돼서 또 약간의 교육부가 아닌 것을 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의 성마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1, 2등 다 뭐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말들이 대부분 독일에서 제가 용단을 내려서 비싼 말들을 가져기 거의 A급이기 때문에 전에 세계 군인 대회 할 경우에 말들이 우리 말들이 차출돼 가지고 우리 반이가 탄 분이 1등 금메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 말로 가장 많은 기술이 타서 성적을 내서 우리 말이 우승 인정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은 2008년도에는 말 산업부로 해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신을 아시겠지만 말이라 하는 게 굉장히 IQ가 높아서 그 초보자 일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VR로 훈련한 후에 이제 성마 시승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학과에서 시도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곧바로 인하공전 진 총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공전 진인주입니다. 네. 우리 윤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아무튼 그 다른 대학하고 조금 뭐 차이 난다거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은 그 E-Live라는 것이 E-Learning in Vocational Education을 줄여서 이름 붙인 말인데요. 직업 교육의 도구로서 디지털 컨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좀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 전문대학과 또 지역사회 아니면 뭐 다른 중고등학교나 또는 나아가서는 외국의 다른 학교에까지 공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생들이 이 현장 실습이 워낙 중요하고 또 이제 대부분의 교육이 대부분 학과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개인별로 개인차도 크고요. 또 이 친구들 뭐 인문계열 출신과 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간의 그 차이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잘 활용함으로써 실습 시설을 좀 그 절약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9년부터 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별로 모듈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용접이면 용접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플립드 러닝으로 연계될 수도 있고 또 자습의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여 개가 넘는 그런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모바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모바일화해서 학생들이 어디서나 이제 해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60개 이상의 그 학과의 기능별 모듈도 만들고 있고 이제 대부분을 저희가 QR 코드와 연동을 시켜서 학생들이 QR 코드를 읽음으로써 바로 그 기능법을 이제 사전에 기계에 실제로 손을 대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몰랐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2017년 올해부터 이 K-MOOC 운영 그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덕대학교는 전부터 하고 계셨는데 저희 기관이 바뀌면서 저희가 올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을 저희는 이제 그 CTL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L에서 그 3인 인증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했는데 이게 빠졌는데요. 교수님에 대해서도 인증을 해드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코스를 이제 다양하게 택하면은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도 도움을 주고 또 교수님들에게는 업적 평가하고 연계해서 끊임없이 좀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뭐 다 앞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과 또 윤 총장님 말씀에서 좋은 말씀이 다 나와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뭐 실습실이 다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이용하는 그런 해보기 전에 또는 이러한 시설들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모바일 컨텐츠를 이용을 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예들인데요. 뭐 선반이라든지 각도 측정, 뭐 아주 간단한 기초 실험부터 뭐 선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용별로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요. 이 시간은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15분 정도의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뭐 등하교시에 차를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의 약 30% 정도가 이제 사회 실무 계열 또는 뭐 인문 사회 계열인데 그 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뭐 서비스 예절이라든지 직업 윤리면이라든지 뭐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S하고도 연결을 해서 학과별로 이제 여기에 적합한 그런 그 과목들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직접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좀 전에 보신 이런 뭐 기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QR 코드를 붙여놓고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가서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시키면은 읽어드리면은 실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돌려볼 시간이 될까요? 제가 중간에 요 클릭 좀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요 기계 앞에 가서 QR 코드를 읽는 모습입니다. 그 핸드폰을 이제 작동시키면은 이제 설명이 음성으로도 나오고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시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계측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QR 코드를 읽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이게 또 뭐 톱일 수도 있고 드릴일 수도 있고 시험기일 수도 있고 등등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NCS 컨텐츠도 이제 학과별로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이 일정 수준에 오른 다음에 그 기관 품평회도 가졌고 또 교육청하고도 이제 이것들 고등학교에 공유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까 K-MOOC 잠깐 말씀드렸는데 K-MOOC 사업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뭐 우리 인하공전만의 그런 도구로서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도 함께 공유하겠다 해서 지금 첫 번째로 택한 과목은 스크래치와 스마트 코딩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뭐 이공계통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도 이 코딩이 필요하고 또 이 소위 컴퓨터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과목을 많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의 기초로서 우리 컴퓨터 정보과의 교수가 이제 자원하셔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됐고요. 아마 11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그야말로 공유 플랫폼에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비단 이 과목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과목으로 이제 폭을 넓혀서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또 뭐 우리 타 전문 대학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하고 성격이 비슷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내용들을 보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동아방송예술대학의 최용혁 총장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용혁 총장입니다. 이번 지정 토론 시간에는 제가 교육용도 확장 관련돼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성덕대학교와 우리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굉장히 이러닝과 무크 관련돼서 앞서 나가고 계셔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출한 원고를 요약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은 지금 사회적 이슈인 학력인구 감소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입학자의 35%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일반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산학협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저희 전문대학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이에 더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과 함께 전문대학 지원 확대, 평생 직업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전문대학은 교육시장의 초점을 바꾸어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과 발굴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는 첫째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외에서 교육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0개의 강좌를 K-MOOC로 개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대학들도 NCS 기반 직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MOOC로 공동 개발해서 아까 한석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대학들이 연합해서 이를 공동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 학문 기반의 일반 대학 K-MOOC와는 다르게 NCS 기반 직무 교육을 중심으로 가칭, 커리어 K-MOOC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전문대학에서 정착시킨 NCS 기반의 직무 교육을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오프라인 실습 교육과 혼합하여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 전문대학들은 대학마다 교류 대학들을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류 대학들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해외 교육센터를 두어 대학 간 공유하며 공유 경제 또한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전문대학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칭 커리어 K-MOOC TF팀을 구성하여 타겟 국가의 산업 구조 및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분야를 도출하고 시범 분야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들은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NCS 온라인 직무 교육 내용을 협의하고 선정하여 디지털화된 직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실습 교육이 적은 교과목부터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학에서 K-팝, K-댄스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 교류 대학에서 K-팝 한국어 캠프를 개최하는데 한류를 교육 콘텐츠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처음 현지에 진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현지 친화적인 위치를 점하고 현지 교육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K-MOOC화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커리어 K-MOOC가 시장에 쉽게 정착하는 데도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초기 단계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범 삼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전문대학은 해외,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의 교류 대학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NCS 직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거점 대학을 마련하여 이를 교육센터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커리어 K무크는 디지털화된 교육 콘텐츠를 교육 시장에 먼저 서비스하고 거점 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학의 K무크와는 차별화됩니다. 실전과 실습이 중요시되는 전문 대학의 교육 방식에서 오프라인의 면대면 교육의 장이 전혀 없으면 교육 성과나 학습의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점 교육센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뷰티, 패션, 한국 요리, K-팝 등 실습 장비가 비교적 가벼운 교육 과목들부터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커리어 K무크의 이수 형태는 단기 학습을 통한 수료증 또는 방학 등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여 실습 교육을 받게 하면 학위 수요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요리, 패션, 뷰티 등은 수료증 수요가 많을 것이고 IT나 공학 분야는 현지 실습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아 국내에서 실습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유학을 택할 가능성도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델의 기대 효과를 보면 첫째로 커리어 K무크 강좌를 통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유학 올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고 해외 학생들도 한국어나 전공 기초를 현지에서 이수하게 되면 국내 체류 기간이 줄어들어 유학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학 간 공통 해외 거점 교육센터에서 실습 기자재 공유, 네트워크 공유 등을 하게 되어 새로운 경제 공유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셋째로 커리어 K무크 강좌들이 국내 평생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교육 콘텐츠들은 영어로 개발하게 되면 고급 교육 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문대학의 교육용도 확장에 관련하여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는 전문대학만의 NCS 직무중심 기반 가칭 커리어 K무크 사업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에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한영수 비전대학 총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교육 영토의 확장 중에서도 이제 오늘 주로 얘기가 된 것은 뭐 콘텐츠, 교육 콘텐츠라든지 또 교육 방법 뭐 그런 면에서의 이제 확장을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좀 전혀 달리 오프라인 상에 우리 전문대학들이 뭐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름 아니고 이제 전문대학의 이 글로벌화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 대상을 해외로 확대하는 문제. 그건 뭐 우리 누구나 어느 대학이나 다 그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좀 우리가 어떤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문대학의 앞으로의 그 교육 영토를 확장하는 하나의 그 블루오션으로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름 아니고 전문대학의 글로벌화는 우리가 뭐 다 같이 추진해 오는 거지만 좀 국내외 산업과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외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지만은 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는 자국으로 귀국을 전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나 또는 그 출신 국가 학생들의 그 출신 국가의 산업과 이 체계적인 연계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 대학들은 이 재정 수입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그냥 유치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인식을 했고 또 정부는 해외 유학생을 출입국 관리를 위한 뭐 이 어떤 규제 위주 그런 관점에서 좀 취급해온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귀국 후에 자국의 경제 산업에 기여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의 재정 수입 확대라는 관점에서 주로
봐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선 우리 국내 산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부족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우리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국내 산업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고급 전문 기술 인력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외국, 주로 개발도상국이 되겠지만 그 외국 산업과의 연계 측면입니다. 전문 대학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유학생들이 출신 국가나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대학들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학위제나 인적 교류를 추진한 성공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산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계했다고 보기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 개도국의 산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면은 그 나라 정부의 지원도 서포트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정부의 또 ODA 의 일환으로서 코이카 등 그 자금 지원도 받는 길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저희 전주비전대의 사례를 뭐 그렇게 대단한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아직은 뭐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이러한 그 산업 연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몇 가지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과 연계한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들이 이미 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 양성 특별반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그 유학생 유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우리 국내 산업 인력의 부족을 보강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이 특별반이 1, 2학년 46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 유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취업 비자를 그렇게 취득하고 상당히 그 유리한, 뭐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귀화를 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스테이터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외 산업과 연계한 사업 사례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해외 공동학위제를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의 남창이공대학과 2012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311명에 대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억 2,400만 원 정도 수입을 창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 과정과 컨텐츠를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베트남, 몽골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얀마의 어떤 특정 지역입니다. 그 현지 학교 내에다가 비전 예비 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미 1년 전에 개설을 해서 금년에 이제 이미 1기가 끝나고 2기가 바로 며칠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1기에 55명, 2기에 50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들어올 때부터 본교 우리 비전대학에 이제 유학을 전제로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한국어고 일부 전공 교육을 병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3월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올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 토픽 뭐 3급 원칙적으로 3급 그걸 따야 오는, 그래서 인원은 상당히 좀 신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그다음 몇 년 후에 2단계로 이 글로벌 캠퍼스로 좀 발전시키는 것이 그게 이제 저희의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학교에 좀 특이한 그런 학과가 하나 있는데, 국제협력기술과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되는데 뭐 내국인도 있습니다만은 개도국
그 외국인 유학생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대학 저희 대학이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실은 과정인데 이제 선교사가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은 이제 기술 선교사가 되는 거죠. 예, 기술도 가지고면서 이제 선교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꽤 이제 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이러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그 전문 기술인이 될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저희 대학의 몇 가지 그 초보적인 사례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전문 대학들이 각 특성을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은 앞으로 전문 대학 학령 인구에 대비한 우리의 살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싶고 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책 건의를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이 국내 산업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이 고급 전문 기술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뿌리 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고 또 지금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이 재정 지원을 좀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일반 유학생과 다른 어떤 특정 프로그램, 뿌리 산업이나 또는 뭐 어떤 외국 대학과 조인트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캠퍼스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유치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서 쉽고 빠르게 유학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국내 들어와서는 일 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자라든가 노동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인데요. 이거는 뭐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그 한국어가 이제 관건인데 한국어에 대한 교육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 글로벌 캠퍼스 설립 절차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런데 그걸 좀 간소화하고 또 고등 직업 교육 수출을 위한 어떤 재정적인 또는 행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코이카 자금 같은 그런 국제 개발 협력 ODA 지원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K무크를 활용해서 뭐 커리어 K무크 구축을 또 제안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것과 같이 결합한다면은 그 훨씬 우리 전문대가 해외를 진출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이 그 도약의 기회로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뭐 특별하게 한석수 원장님께 질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사례 발표하고 지정 토론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일단 한석수 원장님의 답변 비슷한 그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오늘 그 준비된 뒤에 그 발표하시는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제안했었던 그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그 총장님들께서 발표해 주시니까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실효성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좀 더 새로운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그 아까 커리어 K묵 이런 제안은 뭐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지난번에 그 전문대 협의회하고 저희 캐리스하고 한번 그 MOU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전문대 측과 우리 캐리스 뭐 ICT 기반한 그런 교육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이렇게 좀 협력할 그런 방안들을 좀 이렇게 해보자 해서 실무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하고 그러면 만약 앞으로 커리어 K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면 뭐 저희들도 그 끼워주신다면 가능한 부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전문대학 관련해 가지고 그런 뭐 무크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뭐 기초학력 향상 위한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 하나 좀 제대로 잘 만들어서 모든 대학들이 좀 활용하면 뭐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캐리스 원장으로 가 보니까 그 동안에 초중등 교육 위주로 좀 이렇게 돼왔고요. 고등교육 부분에 상당히 좀 그 영역이 좀 좁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직업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좀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발굴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총장님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에 한숙수 원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